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무를 들고 왔습니다. 남자가 율무를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의이명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율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율무의 한약 명칭이 의이인입니다.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중국 후한시대 광무제 때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교지라는 땅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교지는 지금은 베트남이 되어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광무제는 그 땅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명장인 마원이라는 장군을 그 땅에 파견하는데요. 거기서 마원 장군이 이 율무라는 곡식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는 못 보던 곡식이거든요. 이 율무를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 아열대 지방에서 생기는 풍토병에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 율무를 군량으로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마원 장군이 돌아올 때 말이죠, 금은 보화는 다 제쳐두고 이 율무만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율무가 가득한 수레를 보고서는 저 안에 진주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진주를 가득 싣고 돌아와서는 그걸 왕한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훗날에 관직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진주가 아니라 율무였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동글동글하지요? 이 이야기가 의이명주입니다. 의이인, 즉 율무를 가져온 건데 진주를 받아온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 즉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마원 장군은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귀한 물건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무 같은 곡식은 심어서 키우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 즉 북쪽 지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심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율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율무가 과연 남자들의 정력을 떨어뜨릴까요? 그 장군님도 먹었던 그 율무가? 저는 아직까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 자기만 좋은 거 먹으려고 지어낸 말은 아닌지. 율무는 쌀, 보리, 밀하고 비교하면 단백질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율무의 15% 정도가 단백질이니까 꽤 특이한 곡식입니다. 자신의 식단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요, 밥 지을 때 율무를 좀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율무는 관절과 장에 있는 습기, 즉 요즘 말로 염증을 줄여주고요, 붓기를 빼주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노릇노릇하게 볶은 다음에 그걸로 차를 끓여 마셔도 좋고요, 볶은 율무를 분쇄기로 갈아서 그걸로 죽을 써먹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도 커피 자판기에서 율무차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친구가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뽑아 먹으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야야, 율무 먹으면 정력 떨어져, 이런 소리를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판기 율무차는 과연 율무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무가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1kg에 15,000원에 샀어요. 근데 자판기용 율무차 가루가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kg에 싼 건 2,500원, 비싼 건 4,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가공을 하나도 안 한 율무가 1kg에 15,000원인데 뭔가 먹기 좋게 가공을 해서 만든 게 1kg에 3,000원이면 이건 뭐지? 그래서 그 율무차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율무는 얼마나 들었나? 우리나라는요, 식품 표시 규정이 상당히 투명합니다. 제품명에 율무가 들어가면 과연 그 제품의 율무가 얼마나 들었는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품의 전면, 즉 주 표시면에 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이건 율무가루가 1%, 이건 유명 마트의 PB 상품인데 율무가루 2%, 이건 그 마트에 납품을 하는 제조회사의 자체 상품인데 여기에도 역시 율무는 2%, 이건 큰 기업에서 나오는 율무차인데요, 여기에도 그래봤자 3%. 그럼요 여러분, 그 자판기 율무차 1kg 한 봉에 율무가 1, 2%밖에 안 들었다면 그럼 나머지 성분은 뭘까요? 제품마다 다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원료를 살펴봤어요. 식품의 원재료를 표시할 때는요, 규정상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나열을 하도록 돼 있어요. 또는 제품 명칭에 들어간, 즉 주제가 되는 원재료는 맨 앞에다 표시하고 그 퍼센트를 적기도 합니다. 자, 이 제품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백설탕, 설탕. 그 다음이 백미분말, 쌀가루죠. 그 다음은 크리마 S, 이건 많은 사람들이 프림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 다음이 또 식물성 크림분, 이것도 뭐 프림 비슷한 겁니다. 제대로 말하면 크리머죠. 그 다음이 현미분, 대두분 말고 콩가루죠. 그 다음 알파콘, 그리고 그 다음 드디어 율무분.
여긴 퍼센트가 써있죠. 다른 데는 퍼센트 안 써있는데, 왜냐하면 제품명에 율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율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써야만 해요. 투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간 게 정제염, 즉 소금, 그리고 이 가루들이 뭉치지 말라고 이산화규소를 넣었습니다. 이산화규소는 실리카죠. 실리카. 김 같은 데 들어있는 실리카 겔은 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간 건 가루 형태겠죠. 일정 비율 이하로는 식품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독 아니에요. 조금 먹어도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1kg짜리 자판기 율무차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뭐냐? 바로 설탕입니다. 백설탕. 얼마나? 여기 영양성분표를 보면 이 제품 100g당 당류가 46g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쌀가루, 콩가루, 율무가루에도 당류가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적을 거예요. 이런 곡류에는 주로 전분 형태로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 자판기 율무차의 대략 45%는 설탕입니다. 그럼 율무는 2%, 100g 중에 2g. 만약 이 율무차 한 잔 타먹을 때 가루를 20g을 넣어서 먹는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율무는 얼마? 0.4g입니다. 율무 몇 알갱이 안 돼요. 한 요만큼? 그러니까 율무차 뽑아 드시면서 율무가 건강에 좋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지만 실제는 율무는 1 내지 2%밖에 안 되고 주로 설탕과 크림 성분이 훨씬 더 많다는 점. 그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그 크림 성분. 자,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달달한 율무차 드셔도 됩니다. 가끔은. 그리고 정력 걱정은 안 하셔도. 어차피 율무는 조금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율무에 깜짝 놀랄 만한 효능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율무는 곡식이지만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한약명은 의이인, 의인. 자, 율무의 효능 굵고 짧게 4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율무는 몸 안의 습기를 말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습기,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염증과 약간 비슷합니다. 몸이 잘 붓고 무겁고 어딘지 모르게 찌뿌둥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마치 자신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율무가 좋습니다. 둘째, 율무는 관절에 있는 습기를 말려줍니다. 다리에 근육은 별로 없고 살이 물컹물컹하면서 기운은 없고, 그러면서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통증이 생길 때 율무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오후만 되면 다리가 팅팅 부어서 양말 자국이 많이 남는다면 그럴 때 율무 참 좋지요. 율무가 잘 맞는 분들은요, 살성이 물살이면서 퉁퉁하고 몸이 잘 붓는 분들입니다. 깡마르고 근육질인 분들은 율무가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셋째, 율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을 확 줄이면 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이 쑥 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그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다 발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죠. 물론 지방도 좀 먹어도 되지만 과한 게 문제죠.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그래서 고기는 좀 적당히 적게 먹고 대신 밥에다가 율무를 좀 넣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율무는 곡식으로서는 참 특이하게 단백질 함량이 15%나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말이죠. 그냥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는 율무를 10%, 20%, 30% 정도 섞어 먹는 것도 괜찮아요. 게다가 율무는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잘 부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율무를 먹으면 붓기가 빠지니까 좀 도움이 되지요. 여기서 잠깐, 율무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이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율무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뭔가를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이죠. 밥이고 간식이고 똑같이 먹으면서 거기다 율무를 추가해서 먹는다? 그런다고 살이 빠지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율무를 먹는 만큼 다른 음식은 줄여야죠. 쌀을 율무로 대체하는 거죠. 율무의 효능 4번째, 설사를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율무는 습기를 빼주는 약재라고 했죠. 만약 대장이 너무 습해지면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설사가 나기도 쉽거든요. 이때 율무를 쓰면 염증도 줄어들고 설사도 멎게 됩니다. 급성설사, 만성설사에 다 좋아요. 장염이 생겨서 설사를 쫙쫙 할 때 그냥 흰 죽만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율무를 가루내서 흰 죽 끓일 때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율무죽이거든요. 이 율무죽을 해 먹으면 장염이
아주 빠르게 회복됩니다. 요거 완전 꿀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때도요, 율무가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율무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율무를 먹으면 대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 즉 비피도균, 락토바실러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이 튼튼해지고 설사가 멎게 되는 거죠. 율무에 대해서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율무를 먹으면 남자들 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 대답은 지난 시간에 짧게 알려드렸고요. 또 한 가지, 율무가 여성의 임신을 방해한다고 들은 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못 들어본 얘기가 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율무는 필요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한테 쓰기도 합니다. 특히 비만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한테 이 한약 처방에다 율무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란이 제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땐 율무가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옛날 한의학 고서에서부터 임신부들은 율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써 있어요. 뭔가 좋지 않은 걸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임신부에게 먹여보고 유산이 정말 되는지 시험을 해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쥐한테다가 율무 추출물을 먹여보는 실험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게 관찰되었어요. 뭐 그냥 음식으로 율무 조금 먹는다고 해서 다 유산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율무는 기본적으로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이니까. 하지만 임신 중에는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는 거니까 괜히 자궁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찜찜하니까. 자, 율무를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 자판기 율무차? 그건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거기에 율무는 1 내지 2%밖에 안 들어있다는 점. 자, 시작합니다. 율무를 먹는 좋은 방법. 첫째, 율무 밥을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율무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물에 불렸다가 밥을 지어야 됩니다. 쌀보다 잘 안 익어요. 미리 불려둬야 먹을만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지금까지 흰 쌀밥만 드셨던 분들은요, 갑자기 율무의 비율을 확 올리지는 마세요.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 다르고 이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조성도 다릅니다. 갑자기 확 바꾸면 우리 몸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쌀과 10대 1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한 일주일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4대 1, 3대 1의 비율 정도로 올려보시면 되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둘째,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죽을 써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쌀은 그냥 죽을 써도 쉽게 죽이 되지만 율무는 그렇지 않아요. 율무를 우선 불린 다음에 으깨주세요. 그리고 나서 쌀과 함께 죽을 쓰면 됩니다. 또는 분쇄기로 가루를 낸 다음에 죽을 쓰면 더 쉽지요. 자, 다이어트에 목매시는 분들 말이죠. 아침밥도 안 먹고 집에서 나서고 그러죠. 아침밥을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더 불리해요. 혈당 조절도 엉망이 되고요. 그럴 땐 율무죽이라도 드세요. 다이어트 할 때 무작정 굶는 식의 다이어트만 하면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쪽 빠집니다. 반드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쌀에는 단백질이 별로 없지만 이 율무에는 단백질이 15%나 됩니다. 곡식 중에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은 게 바로 율무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유리한 겁니다. 근데 율무죽 끓이기가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율무 쉐이크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우선 율무를 쌀 씻듯이 잘 씻고요. 그 다음 프라이팬에 달달달 노랗게 되도록 볶아주세요. 기름은 치지 않고 그냥 볶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쇄기에 갈아주세요. 그리고는 미숫가루 타먹듯이 그냥 물에다 풀어서 먹으면 되지요. 집에 이런 쉐이커 용기가 있다면 여기다 넣고 마구 흔들어서 쭉 마시면 되죠. 맛은 뭐 별로 맛 없겠죠. 밍밍하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쳐보세요. 그럼 고소해집니다. 또는 두유에다 타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한다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무를 먹는 네 번째 방법, 율무탕입니다. 볶은 율무로 해야 됩니다. 프라이팬에서 노랗게 될 때까지 달달 볶아주세요. 그리고 물 1리터에 볶은 율무 20g을 넣고 물을 끓여주세요. 팔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낮춰서 한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게 바로 율무탕이에요. 율무는 한약재로도 쓰여요. 한약 다리듯이 다린 게 율무탕이지요. 이 율무탕을 차 마시듯이 보리차처럼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통율무를 끓이는 것보다는요, 분쇄기로 살짝만 갈아서 끓이면 유효 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율무의 효능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율무탕을 드시면 물에 젖은 솜같이 찌뿌둥하고 팅팅하던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한 주전자 끓여놓고 그냥 상온에다 놔두면요, 그게 오후가 되면 쉴 수 있어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율무 먹는 5번째 방법, 율무를 샐러드에 활용해 보세요. 이 율무는 삶거나 쪄도 쌀처럼 퍼지거나 물러 터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샐러드에 넣으면 모양이 살아있어요. 알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요, 이게 초록색이나 붉은색 채소들 사이에 이 아이보리색의 율무가 쏙쏙 박혀 있으면 그 모양이 괜찮습니다. 영양면에서도 최고고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